자, 그럼 지금부터 한번 해볼까? 몇 번 해보면 될까요? 322번. 자, 322번. 아, 322번. 자, x제곱 더하기 2y제곱은 우리 만족한 실수 xy에 대해서 3x 플러스 2y의 수비값과 최소값을 찾아 13일 때 양수의 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일단은 뭘 써야 되는가라는 거야. 지금 어차피 유형 23에 코시슈바르츠 공식이라 써있지만 톡 까놓고 얘기해서 여러분들 이거 그냥 시험장에서 봤다고 했었을 때 산술기하를 쓸지 코시슈바르츠를 쓸지 여러분들이 눈치챌 수 있겠느냐? 사실 중요한 건 그거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되시죠, 그죠? 당연한 거 아닌가 생각 드시면 뭐 저야 다행이죠. 저야 다행이지만 생각보다 많은 친구들이 요거 유형으로 풀 때는 뭐 위에서 이렇게 풀었으니까 밑에도 비슷하게 풀겠지라는 식으로 풀다가 이제 시험장에서는 산술기를 써야 되는지 콜슈버를 써야 되는지 그걸 제가 어떻게 알아요? 이런 식으로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일단 보고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일단은 문제에서 얘기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큰 게 일단은 실수 XY인 거죠, 그죠? 실수 XY로 나왔고 그러면 이제 제곱하면 물론 XY가 이제 0이 아니라면 뭐 제곱하면 양수니까 뭐 그렇게 우리가 만들 수 있는 문제들도 있겠지만 지금 뭐 그런 얘기가 없기 때문에 0이 될 수도 있는 상황에서 사실 산술기하를 못 쓰는 상황이야. 맞지, 그지? 게다가 깔끔하게 제곱 나와 있는 상황이니까 그러면 실수이기도 하고 주어진 모양도 이 친구랑 3x 플러스 2y라는 이제 이렇게 제곱에 나온 다음에 곱이 아니라 이런 모양이 나왔으니까 포슈가총 등식을 써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좀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그로스 제곱은 조그로스는 한글에서 제곱보다 크다 이렇게 해보면 자 어디에 뭘로 와야 될까 생각을 해보면 여기 x제곱 더하기 y제곱 집어넣고 여기에 3x 플러스 2y를 집어넣어주면 자 그럼 저 왼쪽에 도대체 뭐가 들어가야 될 거냐 이 말이야. 뭐가 들어가야 되니? 그죠? 3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이 들어가야 되겠지 맞지 그지? 그러면 요거들을 계산 한번 때려보면 자 문제에서 얘가 A라고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친구 얼마라 그랬냐면 보면은 13이거든 맞지 그지? 자 그럼 그 얘기는 뭐야? 3x 플러스 2y의 제곱이 뭐보다 13a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당연하게도 3x 플러스 2y라는 친구는 뭐보다 루트 13a보다 작거나 같고 마이너스 루트 13a보다는 크거나 같으면 되는 거예요. 이 모양이 좀 마음에 안 들게 생기긴 했지만 뭐 지금 논리적으로 뭐 이상한 건 없다고. 그지? 그럼 이제 이 상황을 생각을 해보면 최대값과 최소값은 당연히 얘네들이고요. 그러면 얘네들이 차라는 건 당연히 이제 큰 걸 작은 거 빼야 되는 거니까 2배 루트 13a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해야 그럼 이게 지금 문제에서 얼마래? 문제에서 이게 얼마래? 13mm. 이제 이거 뭐가 들어갔어요? 그럼 되죠? 양변이 나눠보면 루트 13a가 2분의 13 양변 제곱해주면 13a는 4분의 169 따라서 a는 4분의 13입니다. 네. 그 다음 됐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23번이겠죠 아마? 그죠? 23번. 23번 푸신 분 있어요? 323번? 쓴 사람 있니? 내가 볼 때는 아마 없을 것 같아요. 물론 뭐, 있으시다 맞추셨다고 하면 너무 축하드리고요. 근데 아마 웬만하면 없으실 거예요. 왜냐면은 이제 요게, 생각하는 게 쉽지가 좀 않아요. 이제 생각하는 게 좀 쉽지가 않습니다. 일단 좀 풀어볼게요, 여러분. 자, 이런 유형이라는 건 어떤 유형이냐면, 지금 보면 세 개짜리로 나왔습니다. 그죠? 세 개짜리. A, B, C, 그다음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그럼 사실 이제 여기 부분에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건 원래는 원래 생각 드는 건 이런 거거든. 우리 푸시슈바츠 등식 3개짜리 있으니까
아, 그러면 이런 거 아닐까? 그럼 여기가 1의 제곱, 1의 제곱, 1의 제곱 이런 거 아닐까?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렇게 해봤자 뭔가 얻는 게 없어요. 그죠? 예. 그래서 이 유형이라고 하면 이제 어떤 유형을 얘기하는 거냐면 지금처럼 자, 3개짜리야. 3개짜리야. 이거 3개짜리, 코시슈 같은데? 라고 생각 드는데 뜬금없지만 얘네들 중에 하나의 최대값, 최소값을 물어보는 거야. 네, 이런 유형이 살짝 좀 어렵죠. 생각하기가 좀 어려운데 한번 일단 해볼게요. 이런 거 어떻게 할 거냐면 A에 대해서 우리가 초회체수로 하는 거잖아. 맞지? 그지? 그럼 당연히 코시슈바츠를 부등식을 써야 되는 건 맞지만 A에 대한 부등식으로 만들어야 돼요. 자, 그러면 아이러니하게도 결국은 나머지 가지고 얘기해줘야 되는데 무슨 뜻이냐면 봐봐. B 플러스 C는 2 마이너스 A 그다음 B제곱 더하기 C제곱은 4 마이너스 A제곱이죠. 이런 다음에 우리가 B와 C 가지고 2개짜리 코시슈바츠 공식을 한번 써보면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을 거예요. 어떻게? 짜자잔, 짜자잔 이렇게 해주면 여기 B제곱 플러스 C제곱 그다음에 여기에 B 플러스 C가 들어간다면 자 그럼 저 왼쪽에 뭐가 들어갈까 생각을 해보면 아무래도 1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이 들어가지 맞을 거지. 여기까지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여기 자리에 B 플러스 C는 2 마이너스 A, B제곱 더하기 C제곱은 4 마이너스 A제곱이라고 했기 때문에 얘네들을 집어넣는 거야. 그럼 이 녀석은 1 더하기니까 2, 그 다음에 여기가 4 마이너스 A제곱, 요게 2 마이너스 A 전체 제곱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보면 되죠. 전개를 맞아야거든요. 8 마이너스 2A제곱은 보다 A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4보다 몇 주면 3A 제곱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4가 적거나 같다는 A에 대한 1차 부등식이 나옵니다. 이러면 이제 풀립니다. A랑 3A라고 보면 내가 마이너스 2 플러스 1을 거두든지 따라서 A는 2보다 작거나 같고 마이너스 2보다 커나 같기 때문에 최대값과 최소값은 보시는 것처럼 2랑 마이너스 3분의 2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이게 봤었을 때 이걸 떠올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부분에서 얘를 맞췄네 못 맞췄네 그런 게 중요하다기보다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유형들 같은 경우에 이런 유형이라는 건 세 개짜리처럼 보이는데 끊임없이 갑자기 한 녀석에 대해서 최대조수 물어보는 경우 그럼 이런 부분들은 지금처럼 항상 이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렵긴 하지만 거꾸로 얘기하면 지금처럼 비슷한 유형이 나오면 무조건 이 방법대로 네. 예, 적을 거 적으시고 있으실까요, 그러면? 220, 325번? 25번? 자, 이 절대부등식 활용 부분들을 좀 어려워하시는 경향들이 있는데, 활용 같은 경우는, 어떻게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항상 일정한 걸 찾아야 돼, 일정. 항상 일정은 무엇인가를 찾으시고, 그 다음 그거 가지고 우리가 이제 절대부등식을 써야 되는 거, 문제 자체가. 자, 그럼 지금 같은 경우는 뭐라 그랬냐면, 높이가 5cm, 인 직육면체가 있고요. 이런 속포를 오른쪽 그림과 같이 끈으로 묶으려고 한다 그랬습니다. 자, 길이가 100cm인 끈을 묶을 수 있는 속포의 최대 부피를 구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그랬을 때, 자, 한번 보는 겁니다. 어떻게? 이제 끈으로 묶으려고 할 때, 자, 단 이제 매듭의 길이는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이제 어려워하는 이유가 말 그대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그런 경우가 많아요. 이게 항상 일정한 걸 우리가 찾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미지수로 두는 걸 두려워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얘네들 길이가 안 나왔잖아, 맞지, 그지? 그럼 얘를 그냥 얘를 두라고 해. 네. 그러면 이제 여기 부분에서 뭐를, 자,
소포의 목근, 이 끈의 길이가 이제 100cm래요. 이제 끈의 길이 이제 그래서 어떻게 갖다 쓰는지 봅시다. 자, 끈을 지금 어떻게 묶었어요? 이렇게 지금 둘렀고요. 그다음에 이렇게도 둘렀어요. 자, 그럼 이쪽 도는 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렇게 도는 거, 이렇게 도는 거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자, 여기 길이가 B, 그다음에 여기 길이가 5, 여기 길이가 B, 여기 길이가 5야. 이쪽에는 2B 플러스 10일 거야, 지금. 그다음 이쪽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쪽 같은 경우에도 A, 그다음 O, A, O일 거 아니야, 맞지, 그지? 그럼 여기는 2A 더하기 역시나 10이겠다, 그지? 그럼 결국은 얘네들을 더해가지고 생각했었을 때 이게 100cm인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해보면 A 플러스 B가 얼마인 게 나오냐면 자, 20 넘겨주면 80이고요. 넘어주면 40이에요. 그러니까 A 플러스 B가 40으로 일정할 때 우리는 뭘 구해야 된다고? 이 소포의 부피의 최대래요. 부피는 당연히 어떻게? 가로, 세로, 높이 구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면은 이거일 때 우리는 OAB의 최대값을 구해야 돼. 자, 그러니까 뭐 써야 되는 문제일 거야? 당연히. 산술기가 써야 되는 거죠. 왜? A, B 당연히 양수일 거고요. 합이 일정한데 곱의 최대값을 구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산술기를 써야 돼요. 또 봅시다. A 플러스 B는 항상 뭐보다 커나 같아? 2배 루트 A, B가 항상 크거나 같아. 그럼 여기다가 40 집어넣는다고 생각해 볼까요? 40 집어넣어주고 겁니다. 나오고 보면 A, B 같은 경우에는 400보다 작거나 같아요. 그럼 당연히 우리가 얘기하고자 하는 소포의 부피의 최대는 얼마? AB가 400 이하잖아, 그지? 그럼 OAB는 어떻게? 2000이 되겠다, 그죠?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네, 되셨습니까? 오케이. 네, 또 있나요? 226번. 네, 326번 봅시다. 네, 326번 보겠습니다. 자, 326번 같은 경우는 뭐가 A랑 B로 둬야 되는 게 다 나왔습니다, 그죠? 문제는 다 읽어보셨을 테니까. 이런 상황에서 지금 정선을 따라 적었더니 그게 이렇게 지금 되어 있잖아.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뭔가? 이 친구의 12개의 모서리 길이의 합을 구해야 되는 거죠. 맞죠? 그죠? 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죠. 여기에 모든 모서리 길이 합을 갖다 생각을 해보면 먼저 요 모서리, 요게 지금 길이가 얼마짜리입니까? 이게? B짜리죠. 그죠? 그럼 B짜리가 4개 있단 말이야. 그 다음에 여기 부분에서 이게 지금 이렇게 지금 사통이 나왔는데 요게 지금 얘 접은 거니까 값이면 A일 거야. 맞지? 그지? 그러니까 이걸 다 합쳐서 얘기해 본다면 어떻게? 자, 요 녀석이 둘레 2A 더하기 4B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이 친구의 무슨 값을 구하는 거야? 이 친구의 최대값을 구하는 거야. 맞죠? 그러면 여기서 활용 문제는 뭘 찾으셔야 된다고 여러분들? 일정한 걸 찾으셔야 됩니다. 그럼 지금 여기 그림에서 일정한 게 뭘까요, 도대체? 네, 뭐가 일정하겠습니까? 뭐가 일정한 것 같아요? 네. 이게 2루트 오라는 게 이게 일정하죠. A랑 B가 변해도 대각선 2루트 오잖아. 그치? 응. 그러니까 어떻게? 집어 생각해보면. 자, 그럼 A루트가 이제 이건 얼마? 20으로 일정했었을 때 이거의 최대값을 구합니다. 자, 물론 A와 B는 현재 양수입니다. 맞죠? 그죠? 네. 별로 음수, 길이가 음수가 되거나 0이 될 리는 없어요. 맞죠?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실수가 아니고 양수이긴 합니다만 구하고자 하는 모양이 어때 보니까 구하고자 하는 모양이
보시는 것처럼 A제곱 더하기 B제곱 나왔을 때 곱이 아니라 2A 플러스 4B라는 모양이 나왔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 것이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수술기하가 아니라 코슈바로 공식을 쓸 거예요. 생각해보자. 이렇게 나타나죠. 아, 그럼 저쪽 왼쪽에는 뭘 써야 될까요, 여러분들? 음, 무제곱 곱하기 I제곱을 썼어야지. 그럼 여기는 이 친구는 20, 너도 20이거든, 그치? 그럼 따라서 우리 2 플러스 4B 같은 경우는 20과 마이너스 24인데 어차피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요 길이의 합이 뭐 음수가 된다 이쪽은 사실 뭐 말이 안 될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얘들은 무시하고 어쨌든 간에 이제 가장 최대값을 구하는 거니까 20이겠구나 하고 볼 수 있는 거. 이해됐니? 네, 됐으면 넘어갈까 그러면? 아이고야, 벌써도 졸려서 어떡해, 그지? 졸려서 어떡해. 347. 약간, 오케이. 347. 요거 부분은 이 기억을 좀 하자. 요걸 없어서 이런 거는데. 자, 일단 요 녀석이 지금 뭐냐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6이라는 친구예요. 저희 중심 원점이고 반지름은 4인 녀석이겠지, 그지? 자, 요 녀석이고. 자, 일사분면 위에 있는 점 P에 대해서 A, B, P에 대해서 여기서 적선이 그어졌대요. 그러면 이 친구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자, 먼저 그것부터 물어보자. 이거 적설 방정식 구할 수 있습니까? 그지? 그게 됐으면 내가 나도 물어봤겠냐, 그지? 자, 이 적설 방정식 어떻게 될까? 자, 여기 원 위의 점 A, B잖아, 맞지, 그지? 원 위의 점 A, B니까 원 위의 점이 나왔을 때가 이제 적선의 방정식 구하는 게 제일 쉬웠잖아, 맞지, 그지? 왜? x1, y1을 지나는 이 친구의 적선의 방정식은 x 대신에 x1, y 대신에 y1 대입하면 되는 거니까 너의 직선의 방정식은 ax 플러스 2y는 16이죠. 네, 추상 내용이죠. 네, 그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당연히 a, B가 저 원의 점이니까 항상 일정한 거 찾으셔야 돼. 그럼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16으로 일정이에요. 자, 그럼 그랬을 때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자, 삼각형 OAB의 넓이의 추소값인데, O라는 게 원점이고, A와 B는 이 친구에 대해서 우리가 X절편, Y절편을 구해야 되거든요. 자, 그럼 X절편, Y절편 같은 경우 어떻게 상대방 쪽에다가 이제 0 집어넣으면 되죠. 그럼 여기 Y가 0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그럼 AX가 16이 나오니까, 딱 여기는 얼마? 네, A분의 16이죠, 뭘. 뭐 숫자가 나오겠어, 설마? 그치? 아니겠죠. 그다음 y절편 갖다 해보려면 그러면 x에다 0 집어넣으면 됐고 그러면 by가 16 나오니까 당연히 뭐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여기는? b분의 16이 나올 거야. 이거 이해되니 무슨 말하는지? 그지? 그럼 삼각형 OAB는 당연히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2분의 1 곱하기 a분의 16 곱하기 b분의 16이죠? 그러면 계산해 보면 a 2분의 128이 나왔어. 그럼 이 친구의 무슨 값을 구해야 돼? 이 친구의 최소값을 구해야 돼. 이 녀석의 최소값이라는 건 당연히 어떨 때? 아, 여기 나와 있는 얘가 최대일 때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결국 우리가 해야 되는 건 A 곱하기 B의 최대값을 구해야 되는 상황. 근데 우리가 뭘 알고 있어?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16으로 일정한 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A와 B는 현재 양수이기 때문에 그러면 산술기하 쓰면 되겠구나가 되는 거예요. 산술기하 뭐 써보면 되지 뭐.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항상 뭐보다 2배 루트 A제곱 곱하기 B제곱인데 요거 그냥 2AB라고 생각하면 될 거야. 그지? 그럼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16이니까 16이 2AB보다 따라서 AB는 8보다 작거나 같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AB의 최대값은 얼마겠구나? 8이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렇죠? 그죠? 갖다가 넣어준다고 생각해보면 거꾸로 최소값은 풀로 나눠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치? 그치? 풀로 나눠주면 얼마냐? 16인가? 그치? 네, 되셨으면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넘어가요. 348번 볼게요. 자, 둘레의 길이가 21인 직사각형의 가로와 세로의 길이가 얼마로? x랑 y로 되어 있대요. 자, 그럼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둘레의 길이가 20이라고 그랬으니까 2x 더하기 2y가 20으로 일정해. 그 얘기는 뭐야? x 플러스 y는 10으로 일정하다는 거야. 자, 그랬을 때 우리가 뭐 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지금 뭐랍니까? 이거일 때 루트 3x 더하기 루트 2y의 최대를 구해야 되는 거야. 자, 우리가 이제 프린트에서도 비슷하게 생긴 걸 우리가 하긴 했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좀 다르죠. 왜냐하면 그때 같은 경우 어떻게 썼냐면 얘를 제곱한 다음에 최대치수를 구하려고 해봤었거든요. 근데 그때 가능했던 이유는 얘를 제곱해보면 3x 플러스 2y가 주어지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걸 가능했던 거고 아쉽게도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제곱해서 해봤자 우리가 큰 소득이 없어요.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생각을 해보셔야 되냐면 우리가 그 전에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에서 마지막 유형 생각을 해보셨을 때 지금 x와 y 같은 경우, 지금 문제에서 x와 y 같은 경우에는 양수거든요. 그죠? 양수기 때문에 우리가 뭘 얘기해 볼 수 있을 거냐면, 루트 x와 루트 y는 실수예요. 그럼 즉,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접근할 거냐면, 루트 x의 제곱과 루트 y의 제곱이 10이다라는 걸로 접근을 할 겁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가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을 좀 쓰는 문제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한번 해보면, 여기 부분에서 어떻게 루트 x의 제곱, 루트 y부터 그럼 여기도 루트 3x, 바로 루트 2y. 자, 그럼 여기 맨 왼쪽에 뭐가 와야 될까 생각을 해보니까 역시나 짠짠 곱해가지고 루트 3x, 짠짠 곱해 루트 2y가 되는 걸 생각을 하면 루트 3제곱, 루트 2의 제곱이 들어갑니다. 그럼 지금 문제에서 얘는 10이라고 얘기했고 그럼 얘 같은 경우는 5거든요. 따라서 이 친구의 제곱이 50보다 작거나 같은 거니까 루트 3x 더하기 루트 2y는 2 루트 5와 마이너스 2 루트 5 사이겠구나. 최대값은 2 루트 5가 되겠고요. 5 제곱해 주시면 답은 50이 돼요. 네. 네. 네.
네, 있으실까요? 좀 받을게요. 50번, 50번. 50번은 어떻게 앉았을까? 응? 뭐 했다고? 어떻게 푸는지 모르겠다고? 필요 조건, 충분 조건 뭐 하면서 기억이 나? 어. 그 다음에 여기 절대값 포함되어 있는 부등식은 풀 줄 알아? 응?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건 지금 절대값 x-2가 a보다 작거나 같다 이거 풀 줄 알아? 그럼 뭐야 앞에서는 어떻게 앞에서 들었으면 왜 앞에서는 어떻게 들었어? 앞에서 이런 비슷한 문제들은 어떻게 들었어? 그냥 그러려니 하고 들었어? 그럼 이게 지금 아니라 그거야. 절대값 x가 예를 들어 3번을 잡고 해보자. 응. 절대값이라는 게 뭔데? 절대값이 뭐야? 절대값이 뭐야? 그냥 양수 바꾸는 거? 절대값 뭐라고 배우셨습니까 혹시? 그죠? 원점에서부터 x까지 떨어진 거리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게 양수값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값 x라는 건 말 그대로 0부터 x라는 숫자까지의 거리인데 그 거리가 3보다 작아야 돼. 그럼 그 얘기 무슨 뜻일까 생각을 해보면 자, 원점이 0을 얘기하는 거잖아, 그지? 실수에서 이 0에서부터 거리가 딱 3만큼 떨어진 친구가 누군가 생각을 해보면 오른쪽으로 가면 3이고 왼쪽으로 가면 마이너스 3이란 말이지, 맞지, 그지? 그러면 x라는 친구가 이 3보다 오른쪽 혹은 마이너스 3보다 왼쪽으로 가버리면 연점에서 거리가 3보다 커져버리잖아, 맞지, 그지? 그렇다 보니까 여기랑 여기 사이에 있는 숫자. 그래서 우리가 이거 어떻게 갖다 풀어? x가 3보다는 작고 마이너스 3보다는 크겠구나라고 푼단 말이야. 그럼 반대로 절대값 x가 3보다 크다라고 해보자. 그럼 이때는 어떻게 되는 거야, 반대로? 당연히 마이너스 3이랑 플러스 3 저 바깥쪽에 있어야 되는 거니까 x가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또는 x가 3보다 크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럼 우리가 이제 결국은 이 과정을 원래 이제 따른 다음에 그 다음에 거쳐서 이 중간 과정 생략해서 우리가 보통 어떻게 이제 양수 A에 대해서 절대값 X가 A보다 작다 혹은 뭐 작거나 같다고 상관없으니까 이렇게 쓸게요. 자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그냥 어떻게 푼다? 아 그냥 X는 여기 양수라고 가정하에 A보다 작거나 같고 마이너스 A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갖다 푼다 그냥 사이값으로. 우리 2차 부등식 때 0이랑 2차식이랑 갖다가 비교했던 것처럼 비슷하게, 그지? 그 다음 절대값 x가 a보다 크거나 같다고 되면 어떻게? x가 더 작은 마이너스 a보다 크거나 작거나 같던가 혹은 더 큰 a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갖다가 바깥쪽 값이라고 하면서 얘기한다고. 뭔 말인지 됐니? 그럼 당연히 여기 부분에서 이제 뭐가 들어가면 더 x 자리에 예를 들어서 더 x 자리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보자 ax 플러스 b가 p보다 작다라는 상황이 된다고 쳐보자고. 그럼 어차피 이래봤자 우리가 뭘 생각을 해보면 이게 어쨌든 간에 그냥 커다랗게 RX라고 생각을 해보면 결국 어차피 절대값 X가 P보다 작다를 얘기하는 거니까 이거 그냥 어떻게 풀어볼 수 있는 거야? 아 절대값 X라는 게 P보다 작고 마이너스 P보다 크겠구나 라고 쓸 수 있는 거야. 뭔 말인지 이해되니? 그럼 이제 이 자리 그냥 그대로 들어가면 AX 플러스 B가 P와 마이너스 P 사이겠구나 이렇게 갖다 그냥 풀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되죠? 그죠? 네.
그 다음 당연히 이제 이게 반대쪽이면 여기에 뭐 1차식 AX 플러스 B 이렇게 나왔어. 근데 이게 어쨌든 간에 T보다 크다. 그 다음에 이제 중국어를 생략하면 뭐가 된다고? 중국어 생략하려면 AX 플러스 B가 마이너스 T보다 작거나 또는 AX 플러스 B가 T보다 크다. 물론 T는 양수여야 되겠죠? 이렇게 갖다 그냥 풀어버린다. 어. 그게 아니어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제는. 그러니까 100번 양보해서 절대값 뭔지 뭐 잊어버릴 수 있지.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뭐 잊어버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진짜 농담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뭐 기계적으로 풀다 보면 무슨 의미인지 모를 수 있어. 그 다음에 여기 부분에서 절대값이 어떻게 푸는지 헷갈릴 수 있어요. 이해합니다. 이해하는데 그 부분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본인이 채우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이거는 몇 번을 반복해도 똑같아요. 몇 번을 반복해도. 한 번 더 듣는다고 달라져요? 안 달라져요, 여러분. 뭐가 달라집니까? 안 달라집니다. 여러분들이 한 번을 하시든 두 번을 하시든 어떤 마음가짐, 그 다음에 어떻게 채우려고 하시는지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지. 앞에서 그렇거든요. 약간 저는 그래서 그거로 많이 비유해요. 약간 이제 수영으로 많이 비유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수영 영상을 아무리 많이 본다고 해가지고 여러분들 물속에 던져놓으면 수영을 할 거냐? 그건 좀 다른 얘기일 거예요. 물론 재능이 있어. 말 그대로 운동신경도 있고 재능이 있어 말 그대로. 그래가지고 영상으로 쓱 봤지만 그럼 몸을 이렇게 움직이고 이렇게 하면 되겠는데? 그럼 이제 상황 던져줘도 알아서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있을 수 있겠지만 그건 저는 소수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막상 이제 영상으로 봤었을 때와 다른 갑자기 영상에서는 어프 잘 맞는데 나는 오프 하려니까 물부터 먹네. 이걸 겪어보지 않으면 사실 잘 모르거든요. 저는 이제 공부도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이제 거기 부분에서 어쨌든 실전으로 본인이 해보는 거랑 안 해보는 거랑 굉장히 차이가 나요. 지금 여러분들이 어쨌든 지금 여기서 쓱 봐도 네, 이쪽 지금 뭐 어려워서 아픈 건지 아니면은 뭐 건너뛴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단봉에 여기서 봐도 보입니다. 네, 제가 굳이 안 넘겨봐도 네, 흰색 비중이 많이 보이거든요. 네, 뭐 여기 부분 파트 어려울 수 있다는 것도 이해하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바꿀 수 있다는 것도 이해는 하는데 이래놓고 나서 나중에 돼가지고 수학하 어렵네 이렇게 얘기하시면 곤란해요. 이게 여러분들이 해보시고 안 해보시고 하는 거에서 해보신 다음에 제 설명 듣는 거나 안 해보신 다음에 받아 적는 거랑 좀 많이 차이가 납니다. 어차피 그죠? 자, 잔소리 할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빨리 갈게요. 자,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 어떻게 보셔야 된다? 이거 같은 경우는 x-2가 a보다 작거나 같은데 a가 어쨌든 0보다 크거나 같다며 그지? 그러니까 x-2가 a보다 작거나 같고 마이너스 a보다 크거나 같다고 바로 수식해야 된다고. 그럼 이거 같은 경우는 당연히 뭐라고 해야 되는 거야? x는 a 플러스 2와 마이너스 a 플러스 2 사이인 거야. 그 다음에 뭐 q는 됐고 r 같은 경우 어떻게 x가 4보다 크거나 x가 마이너스 4보다 작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그럼 다음에 한번 봅시다. 그 다음 뭡니까? 지금 문제에서 뭐라고 써져 있어? 자, 생조건 P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뭐래? Q는 not R이기 위한 무슨 조건? 필요 조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P는 not R이기 위한 충분 조건일 때 이랬을 때 이걸 만족하는 B-A의 최소는 구하래. 자, 그럼 당연히 이제 수학상을 배웠어요. 여기까지 대답했고요. 자, 수학하를 여러분이 배우셨으면 여기 부분에서 뭐까지 생각해야 돼? 자, Q가 필요 조건이래. 그럼 Q가 쏘는 거야, 받는 거야? 받아야 돼, 맞지, 그지? 누구한테 받겠어, 당연히? 나한테 받겠지, 뭐, 그지? 그럼 뭐라고 생각해 보는 거야? 이거는 나 아니면 Q이다가 상이다라는 뜻인 거구나. 그 다음에 이번에는 P가 무슨 조건이래? 충분 조건이래. 그럼 P가 쏘는 걸까요? 받는 걸까요? P가 쏘는 거야. 당연히 누구한테 쏘겠어? 나한테 쏘겠지 뭐. 그럼 P이면 나 R이다가 성립한답니다. 그럼 이거 가지고 어쨌든 간에 해야 되는 거니까 지금 보면 사실 대놓고 not R이라는 저 친구가 저 두 명제 연결고리가 돼주겠죠. 그죠? 그럼 합쳐보면 이 얘기는 P이면 not R이고 그다음 not R이면 Q다가 된다는 거고요. 자, 이거 집합으로 표현하면 이거 어떻게 됩니까? 자, 대문자 P, 대문자 Q, 그다음 얘 같은 경우는 not R이니까 집합으로 보면 뭐라고 봐야 돼? 아래 무슨 집합? 여집합이죠, 그죠? 그럼 여기서 포함하면 어떻게 된다? 당연히 이렇게 포함하기가 된다고 얘기 드렸습니다, 그죠? 네, 그럼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거야. 이렇게 포함하기가 되게끔 만들 수 있는 A랑 B가 어떻게 됐겠냐 이 말이지.
자, 그러면 일단은 나머지는 됐고, 나 알만 좀 한번 해보자고요. 자, 나는 얘를 부정해주는 건데, 그럼 얘 부정해주면 어떻게 바뀌어? 지금은 절대값 x가 4보다 크다잖아, 맞지, 그지? 그럼 당연히 크지 않다로 바뀌어야 되는 거잖아, 그지? 그럼 절대값 x가 4보다 작거나 같다고, 그러면 아래 여집합 같은 경우 x가 4랑 마이너스 4 사이라고. 자, 이렇게 다 됐었을 때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들 지금 P와 R의 여집합과 Q가 있는데 얘네 셋 중에서 가장 큰 집합이 누굽니까? 얘네 셋 중에서 가장 큰 집합이 누굴까? 누가 제일 커? Q가 제일 크죠. P가 제일 작겠죠. 그럼 내가 그림을 그릴 때도 A와 B를 몰라서 구해야 되지만 P 집합 이 친구를 제일 작게 그려야 된다. 그럼 내가 그릴 때도 어떤 느낌으로 뭐 모르지만 그 마이너스 A 플러스 2, 그 다음에 A 플러스 2, 그 다음 뭐 이렇게 갖다 그리는 P가 그런 느낌으로 제일 작아야 된다. 그 다음 아래 여집합이 그 다음인데 그 녀석은 마이너스 4분 4까지인데 그럼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해야겠다. 4번 그 다음에 Q라는 집합 보니까 어떻습니까? X가 B보다 작거나 같은 거야. 그러면 B보다 작거나 같은 거니까 어디 왼쪽으로 쭉 가야 된단 말이야. 맞지? 그죠? 그럼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은 이게 이거 여기에 있어가지고 이렇게 되어야지 이들을 포함하겠죠. 그러니까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야 돼요. 설명했을 때 이거 미에 대해서 한번 바꿔보자. 자, 그럼 먼저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두 개 보이시죠, 여러분들? 그럼 당연히 보니까 뭐 모양을 내가 이렇게 그려놨기 때문에 이렇게 바뀌어서 이렇게 되는데 자, 여기서 등호 들어가도 될까 안 될까? 등호 들어가면 됩니다, 여러분. 자, 그럼 이제 여기 부분에서 좀 풀어보면 자, 1차 공식은 풀 줄 알잖아, 그지? 넘겨보자. 그러면 여기는 A가 뭐보다 6보다 작거나 같다. 여기는 A가 뭐보다 작거나 같다. 오 마이 갓. 둘 다 뭐보다 작거나 같다 나왔네, 그지? 자, 그러면 화목반에서 이거 물어보더라고. 화목반에서 이거 물어보더라. 선생님, 근데 답이 왜, 답 제가 봤는데 답이 왜 2보다 작거나 같다가 답이 돼요?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혹시 아십니까? 왜 2보다 작거나 같게 되는지? 그러니까 이거가 지금 얘는 6보다 작거나 같다고 얘는 2보다 작거나 같다는 맞지, 그지? 답은 그지 2보다 작거나 같다 나와야 되는 맞아. 그렇게 나오는 이유가 무엇일 거냐라고 생각을 하면 자, 당연히 이제 맞아요. 얘기해 주신 것처럼 결국은 이제 결론적으로 교집합이어야 할 건데 자, 요 P라는 친구가 아래 여집합 안에 쏙 하고 들어가려면 요 녀석도 왼쪽 이 녀석도 지금 위치가 이렇게 A 마이너스 A 플러스가 이렇게 오른쪽 안에 쏙 들어와야 되고 그러면서 N은 그리고 이쪽도 쏙 들어와야 돼요. 맞죠? 한쪽은 쏙 들어오는데 다른쪽은 붕 하고 튀어나와 있으면은 포함된 게 아니란 말이지. 그럼 결국은 얘도 만족하고 얘도 만족하는 구간이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고로 묶였으니까 교집합에 해당하는 친구예요. 그럼 둘 중에 당연히 더 작은 집합을 갖다 생각해 봐야 되겠지. 그죠? 그럼 얘는 6보다만 작으면 작거나 같으면 다 들어오세요 라는 거고 아니야 넌 2보다 작거나 같아야지 들어올 수 있어 라는 거니까 둘 중에서 이게 더 작은 집합이잖아. 맞지? 그지? 그러니까 2보다 작거나 같은 거야. 무슨 얘기 됐습니까? 괜히 여러분들 그죠? 무지성으로 풀다 보면 A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그럼 2보다 6이 더 큰데? 라고 해가지고 틀린 경우가 은근히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 생각을 하시고요. 그다음 B는 뭐 딱히 더 얘기할 게 없습니다.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B는 4보다만 그거나 같은데 그래서 B의 최소값은 4가 됩니다. 네, 그다음 넘어갈까요? 그다음 몇 번 할까요? 51번. 좋아요. 자, 351번 아마 풀면서 느끼셨을 거예요. 아니, 이런 건 내가 배운 적이 없는데. 그치? 아니, 이런 거를 푸는 건 조 선생님이 나한테 안 가르쳤는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녀석의 최소, 그 다음에 적대의 A가 알파, B가 베타. 자, 그랬을 때 M 플러스 알파 플러스 베타의 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요거 부분을 이제 못 푸신 경우 같은 경우에는 뭐 때문에 가장 큰 걸림이 뭐냐면 얘를 한 번에 하려고 해서 그래요. 어떻게든 얘를 한 번에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 도대체 어떻게 묶은 걸까? 어떻게 묶으면 한 번에 나올까? 라고 생각하는 생각 때문에 이게 지금 잘 안 되는 경우입니다. 예.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같은 거 어떻게 볼 거냐면 따로따로 이렇게 두 개 끊어서 볼 거예요. 자, 그러면 그랬을 때 여기 오른쪽 먼저 볼게요. 오른쪽. 자, 오른쪽 이거 보시면 얘의 최소값 구하는 방법 아시겠습니까? 혹시? 얘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보니까 그지 곱해 보면은 약분 돼버리잖아. 맞지? 그지?
그다음에 AB가 양수니까 요거 산술기가 쓰는 기준인 거다, 그지? 그러면 한번 볼게. 자, A분의 B 더하기 B분의 9의 2는 뭐보다 항상 크거나 같을 거냐면 2배 루트 둘로 갖다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곱해주면 9 되겠다, 맞지, 그죠? 응. 그럼 2루트 9니까 이게 얼마냐? 얘가 6이네. 아, 그럼 얘는 최소값이 6인 거야. 오른쪽 얘는 2는. 자, 그러면 요거 같은 경우 항상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그러면 언제 등호가 성립할 거냐 이거거든요. 그죠? 자, 그럼 등호가 성립할 조건이 뭐였습니까? 기억나십니까 혹시? 그지? A분의 B와 B분의 9A가 같으면 돼, 맞지? 그지? 그런데 둘이 더해가지고 6 나와야 되는 거잖아. 그럼 한 덩어리당 얼마씩이라는 거야? 3씩이라는 거죠. 그럼 그 얘기는 누가? 너가 A분의 B가 뭐일 때? 3일 때 얘네들의 최소값은 얼마구나? 이 녀석의 최소값은 6이구나라는 게 일단은 여기 오른쪽 두 개에 대해서 얘기해주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을까요? 예,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왼쪽을 한번 보면 있잖아요. 이제 왼쪽을 한번 보면 얘의 최소를 구해야 돼. 얘의 최소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우리가 그죠? 뭘 갖다 쓰면 좋을까 보니까 우리 2차 함수 최소 생각을 해보면 되겠다. 그럼 이거 같은 경우에는 a-2의 제곱 마이너스 4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죠? 플러스 4 마이너스 4 이거죠. 그럼 이 친구는 어떨 때 최소가 돼? a가 얼마일 때? 2일 때 최소값 얼마나? 마이너스 4가 혹시 알겠니 얘들아? 그죠? 좋아. 그러면은 원래 이제 우리가 따로따로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왼쪽이 최소가 될 조건과 오른쪽이 최소가 될 조건들이 달라지면 사실상 맞짱 도루묵이기 때문에 안 됐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공존이 가능해요. 어떨 때 A가 얼마고 A가 2고 그 다음에 얘를 만족하려면 B가 얼마면 그죠? B가 6이면 둘 다 최소가 되는 상황이 될 수 있어요. 그럼 그랬을 때 왼쪽 최소값은 마이너스 4, 오른쪽 최소값은 6이기 때문에 전체 최소값은 2겠구나. 무슨 말인지 됐을까? 그래서 요게 아마 그죠? 어찌 보면은 그 막 그 우리 x가 뭐 3보다 클 때 x 마이너스 3분의 뭐 이런 2차식 꼴이랑 좀 헷갈리실 수 있는데 예, 보시는 건 좀 다르다라고 보시면 돼요. 예, 있을까요, 여러분? 또 있니? 353. 우리가 그래도 1교시 안에 오답은 끝나야지, 그지? 그래야지. 진도를 말해가지. 353번 하자잉.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T라는 조건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Q라는 조건은 X제곱 마이너스 K 플러스 2X 플러스 2K가 없는다. 하나 같다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빠르게 하기 위해서 보이기 좀 먼저 해볼게요. 자, 일단 요거 풀어보면 얘는 보니까 대놓고 인수분해가 되는 걸 줬어요. 그죠? 네, 이 친구 XX 그 다음에 여기가 K, 2하고 마이너스 마이너스 달려주시면 인수분해가 됩니다. 그죠? 자, 그런데 이게 지금 보면은 0보다 크거나 같은 쪽이니까 우리 바깥쪽 값이거든요. 2차 공식을 풀어보면. 바깥쪽 값인데 2랑 K 중에서 누가 큽니까? 이거 알 수 있습니까? 모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얘는 크게 두 가지가 나올 수 있어. 어떻게? 만약에 있잖아. K가 2보다 작은 값이라면 X가 K보다 작거나 같든가 또는 X가 2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식이 하나 나올 거고 만약 K가 2보다 더 큰 5, 6, 7 막 이런 거 있잖아. 그죠? 그런 식으로 나온다면 이때는 뭐야? X는 2보다 작거나 같거나 또는 X는 K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식이 나올 거예요. 당연히 K의 범위에 따라서 다르게 갖다 풀어주셔야 돼요. 자, 그럼 이랬을 때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어떤 실수 x에 대해 t이고 q이다.
요거 해석이 아무래도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요거 해석이 아무래도 핵심이 될 것 같아. 한번 볼게요. 자, 어떤 실수에 대해서. 자, 일단 P이고 Q이다라고 있어요. 그럼 이건 지금 무슨 뜻일까 생각을 하면 P라는 조건도 만족하고 Q라는 조건도 만족한다는 거야. 그러면 이걸 집합으로 보면 뭐라고 볼 수 있을까? 그죠? P도 만족하니까 여기에도 들어가 있어야 되고 Q도 만족하니까 여기도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니까 둘의 교집합에 들어가 있는 거야. 그런데 앞에 어떤 실수 X라고 얘기했거든요. 자, 만약에 어떤에 반대되는 게 모든이었잖아, 그죠? 만약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라고 했다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X를 뭘 가지고 와도 무조건 여기에 들어갈 겁니다 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떤 실수라고 하면 뭘 거냐면 이걸 만족하는 게 하나라도 있을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친구가 공집합은 아닐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갖다 할 거냐면 당연히 지금 구간 나왔으니까 그림을 그려가지고 이제 수직선에서 구간으로 볼 건데 어떤 실수 x에 대해서 이걸 만족한다라는 건 둘이 겹치는 녀석이 하나라도 있으면 돼요. 이해되셨습니까? 생각보다 좀 쉬울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고 그죠? 어찌됐든 하나라도 있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한번 해보게 볼게요. 첫 번째. 자, 만약에 K가 우리 2보다 작은 상황을 좀 가져와 보겠습니다. 그래야지 저 위에 걸 쓸 수 있을 거 아니겠지? 그러면 자, 이 상황에서 일단은 지금 K가 달라지면서 Q는 변하겠지만 P는 달라지지가 않아요. 이해되시죠? 그죠? P는 달라지지가 않아. 그러면 지금 P라는 녀석 같은 경우에는 4보다 큰 것 같고 7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이런 구간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 Q라는 구간이 얘랑 겹치게만 하면 됩니다. 겹친 녀석이 있기만 하면 돼. 살짝 겹쳐도 되니까. 자, 그래 지금 어쨌든 K라는 게 자연수 K인데 K가 어쨌든 이제 2보다 작은 상황이라면 어떻게 어떨 것이다. 얘는 이 K보다 거나 또는 2보다 크거나 같다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러면 노란색과 흰색이 겹치는 구간이 있나요? 네, 겹치는 구간이 있죠. 그죠? 사실 겹치다 못해 아예 포함까지 돼버려봤지, 그지? 네, 그러니까 이때는 만족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원래는 K가 2일 때도 따로 확인해 봐야 되는데 저희가 그냥 말로 해가지고 빠르게 해볼게요. 자, 만약에 여러분들 K가 2가 되면 지금 어떤 상황일까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이때는 X-2, X-K가 아니라 X-2, X-2니까 X-2의 제곱이죠. 그러니까 식 이렇게 될 거야. 만약 K가 2라면 X-2의 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갖다 쓰는 거야. 자, 이걸 만족하는 X의 범위 어떻게 될까? 네, 모든 실수인 거 아셔야 돼요. 음. 아마 이걸 물어보면 저번에도 화목반도 그러니까 화목반도 잘 모르더라고. X가 이보다 커나 같나? 그럼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 그럼 0 대입하면 틀렸다는 거니? 되네. 이게 다 이제 이차 공식을 다 이해를 못 하셔서 그렇습니다. 자, 결국 이게 이차함수로 본다면 이런 느낌이잖아, 그치? 얘가 X축보다 작거나 위에 있는 범위를 갖다 얘기하는 건데 뭘 집어넣어도 하면 되죠, 그죠? 그다음에 아니면 뭐 이차함수가 좀 어렵다면 그냥 봐도 x에다가 2를 집어넣었을 때가 제일 작은 0일 거고 2 말고 다른 걸 집어넣으면 무조건 양수잖아, 그지? 무조건 됩니다. 모든 실수예요. 자, 그럼 모든 실수면 당연히 뭐야? 이 흰색 구간이 4보다 7까지를 포함하겠죠, 맞죠, 그죠? 그러니까 K가 그냥 2보다 작거나 같으면 다 된다라고 하면서 여기다 포함시키겠습니다. 그다음 이번에는 자, K가 2보다 클 때 한번 볼게요. 2번. K가 2보다 클 때. 그러면 이때 같은 경우에는 4부터 7까지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자, 이때는 2보다 작거나 같거나, 자, 또는 K보다 크거나 같던데, 자, K가 어디인지에 따라 좀 다를 거야, 그죠? 자, K가 만약 여기쯤, 혹은 여기쯤에 있을 때는, 자, 오른쪽으로 해보면 무조건 만날 겁니다. 맞죠? 그죠? 그럼 얘가 너무 오른쪽으로 가버렸어. K가 이렇게 돼버리면 그때는 겹치는 게 안 생길 거야. 그죠? 그러니까 너무 오른쪽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야, K가. 그럼 어디까지 괜찮을까? 어디까지 괜찮을 것 같아? 어디까지 괜찮을까? K가 어디까지 가도 괜찮을까? 너무 오른쪽으로 가면 안 되잖아, 그지? 어디까지, 오른쪽으로 쭉 갈 건데 어디까지 괜찮을지 여러분들이 스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죠?
어디겠습니까? 여기 7대. 아마 이 구간에서 약간 헷갈릴 수 있는데 7일 때라고 생각해보면 K가 7이어도 딱 겹치는 게 있어. 뭐 하겠죠? 7이라는 원소가 겹쳐요. 아, 그런 어떤 실수가 있으면 그냥 7밖에 없는 게 되어버리긴 하겠지만 어쨌든 존재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때 같은 경우는 K가 뭐보다 7보다가 작다. 여러분 보겠습니다. 결국 우리가 자연수 K의 값에 몇 개 있는지 볼 건데 K가 만약에 2보다 작거나 같은 자연수 1, 2라면 무조건 돼요. 근데 만약에 2보다 큰 자연수라면 7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돼요. 그럼 즉 1, 2, 3, 4, 5, 6, 7까지 가는 거니까 7개가 됩니다. 뭔 말인지 되니? 뭔 말 들으십니까? 네. 이거 54번이랑 55번 질문입니까? 음. 이교시는 일단 뒷부분 진도를 좀 나가고 그 다음 좀 돌아와서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저도 한 시간밖에 없기 때문에 그 다음 내용들을 좀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내용을 좀 컴퓨터로 빠르게 나가보도록 할 건데 저번에 제가 기억하는 게 맞다면 정역, 치역 얘기는 했던 것 같은데 맞나요 혹시? 어, 요거는 좀 알아듣게는? 헷갈리지 않아? 그지? 그거부터 다시 좀 얘기를 하면서 할게요. 네. 근데 이제 그전에 어쨌든 간에 그래도 간단하게 한번 함수 자판기 얘기하면서 그죠? 자판기 얘기하면서 어쨌든 얘기한 건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여기 부분에서 이제 62쪽부터 해가지고 이쪽 내용들 조금 더 얘기를 하면서 이제 같이 한번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그래도 간단하게 얘기를 해놔야지. 일단 이 다음 단원이 나와 있는 게 이제 함수 단원이고요. 이 함수라는 건 이제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배운 함수라고 하는 것들이 1차함수, 2차함수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약간 좀 함수라고 하면 당연히 이제 y랑 x랑 식이 좀 이게 잘 나와야지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 함수라는 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이 함수라는 커다란 이 코끼리가 있으면 이 하우스라는 커다란 코끼리의 다리만 지금 몇 번 만져본 거예요. 그럼 코끼리는 다 이렇게 기둥처럼 생긴 거 아닌가? 왜 기둥처럼 안 생겼는데 왜 다 코끼리라고 얘기하는 거지? 생각을 잘못하실 수 있단 말이야. 내가 무슨 말하는지 이해되니? 혹시? 네. 그런 얘기 있잖아. 장님들이 코끼리를 만지는데, 장님이 코끼리를 만지는데, 이게 어떤 장님은 이제 여기만 만지면서, 코끼리라는 생물은 이렇게 기둥처럼 생겼구나. 또 어떤 장님은 이 귀만 만져보면서 이 코끼리라는 건 이렇게 뭐라 그래야 돼 펄럭펄럭하게 생겼구나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치? 네. 지금 제가 생각해서 여러분들이 그냥 여기만 몇 번 만지작 해본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함수라는 부분에서 뭔가 좀 개념이 잘못 들어가는 경우들이 가끔씩 있습니다. 왜 이걸 함수 어떻게 구분해야지? 함수란 게 뭐지? 생각할 수 있는데 함수라는 건 생각보다 큰 개념이에요. 큰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는 수학하에서 이 큰 개념, 함수라고 부르는 것들은 도대체 어떤 것인가라는 걸 다루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것보다도 정의대로 갖추고 자, 그럼 함수라는 게 여러분이 어떤 거냐면 함수라는 건이 집합끼리 집합에서 집합으로 그러니까 이제 대응되는 관계를 얘기하는 여기서 말하는 대응이라는 건 무엇이냐? 원소 하나하나가 서로 화살표 그어가면서 짝짓는 걸 얘기하는 거야. 그럼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이제 함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어느 집합에서 어느 집합으로 가느냐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부분에서 이 앞쪽의 집합, 우리가 선이가 X 집합, 혼자 Y 집합이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대응 관계가 이런다라는 거 화살표로 갖다가 얘기를 하고 그때 얘기 드렸던 게 저 X의 집합의 이름이 정의역, 그 다음에 Y 집합의 이름은 공역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럼 그거에 대해서 좀 제가 예시를 들어서 얘기를 드린다면 그렇게 얘기해 볼 수 있는 거야. 자, 예를 들어서 X라는 집합에 1, 2, 3이 있고 Y라는 집합에 1, 2, 3, 4가 있어. 그럼 여기서 이제 함수를 만든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자, 여기서 함수를 만든다는 건
1, 2, 3이 우리 자판기에서 버튼이고 1, 2, 3, 4가 자판기에서 음료수란 말이야. 그러면 이 버튼들을 눌렀을 때 음료수가 반드시 하나는 꼭 나와야 됩니다. 그럼 만약에 있잖아. 그럼 여기 부분에서 이렇게 화살표 긋고 이렇게 화살표 긋고 이렇게 화살표 그으면 이제 함수를 한 개 만든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게 함수를 세 개 만든 게 아닌 겁니다. 이 화살표 세 개를 한번 그어야 이제 이게 우리가 만들 수 있는 수많은 함수 중에 하나를 만든 겁니다. 당연히 이제 여기 부분에서 이것도 뭐 대충 그림 지우면 할게. 이렇게 만들면 또 함수가 하나 만든 거예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러면 일단 아무래도 처음에 물어보는 게 얘가 함수인지 아닌지 너 구분할 줄 있니? 요걸 갖다 물어본다. 그러면 함수가 안 되는 걸 제가 이렇게 스파비로 설명드렸던 것처럼 어떻게 예를 들어서 만약에 1에서 버튼을 눌렀더니 1번 음료수와 2번 음료수가 이렇게 동시에 나왔어. 그러면 아무래도 이건 이제 우리는 개이득이지만 자판기는 망가졌다 말씀드렸어요. 맞죠? 그러니까 하나의 x에 대해서 y가 2배 이상 대응되는 경우면 함수가 아니다 말씀드렸고요. 혹은 아니면 요것도 요거지만 자 여기는 지금 보니까 정상적으로 좀 나왔는데 3번에는 없어. 눌러봤자 아무것도 안 나와. 그럼 그 얘기는 뭐 아무래도 이것도 역시나 함수가 아닌 거예요. 대응되지 않는 녀석이 하나라도 있으면 안 된다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뭔 말인지 되죠? 그죠? 자 그럼 만약 이런 거 어떨까? 짠, 요거는 함수일까 아닐까? 요건 함수가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거 헷갈리시면 안 된다는 거. 이건 함수가 맞아. 왜? x 값에 대해서 y 값이 반드시 하나 대응되는 거 맞잖아. 맞지, 그지? 네. 그럼 얘는 함수가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 어떤 거 생각하시면 되냐면, 예를 들어서 커피 자판기라든지 콜라 자판기 같은 거 생각해보면 돼요. 그러니까 요것도 콜라고, 요것도 콜라고, 요것도 콜라야. 그러면 요런 자판기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하긴 하네. 특이하다. 아주 딴 것도 많이 팔지. 불평불만은 될 수 있겠지만 이 자판기가 망가졌네, 고장났네, 이거랑 다른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자판기에서 콜라만 채워놓을 수 있는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눌러도 콜라가 나오고 이걸 눌러도 콜라가 나오고 뭘 눌러도 콜라가 나오는 건 괜찮은 거예요. 좀 특이하긴 하지. 특이하긴 하지만 이 자판기 고장난 게 아니라. 무슨 말인지 되셨죠? 그죠? 이해되니?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구분하셔야 되는 겁니다. 뭔 소리인지 됐습니까? 네. 자, 그러면 지금은 예를 들어서 얘는 3번에서 이쪽으로 가자. 너는 이거 가자. 이렇게 하고 내 생각을 해볼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1, 2, 3 같은 경우는 x들, 그러니까 이제 버튼들의 집합인 거죠. 우리가 이런 집합을 정의역이라고 합니다. 정의역. 이제 화살표로 얘를 혼내주는 정의의 친구들. 뭐 그런 느낌을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말하는 이 친구가 공력입니다. 공력. 다음에 여러분들 많이들 헷갈리시는데, 자, Y의 범위는 보통 공역이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보면 근데, 잘 보면, 1번과 2번은 선택을 받았잖아, 맞지? 화살표 선택을 받았는데, 3번과 4번은 선택받지 못했죠, 맞죠?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 선택받은 이 친구들만 따로 모아서 우리가 무슨 역이라고 얘기할 거냐면, 얘네들을 치역이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인지 되셨죠? 그렇기 때문에 공역과 치역은 다른 겁니다. 꼭 같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야. 같을 수도 있겠지, 그지? 같을 수도 있지만 다를 수도 있다는 거야. 그래서 선택받은 친구들. 이제 우리가 그저 뭐 나는 솔로라든지 이런 거 그 데이트 프로그램이라든가 연애 프로그램이라든가 그런 것들도 보면 중간중간 한 번씩 같이 데이트 가고 싶은 사람 선택하세요. 같이 밥 먹고 싶은 사람 선택하세요 하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이제 뭐 남자 1번, 남자 2번 모두 여자 1번 선택할 수 있는 거라고 그죠? 그런 거 선택 같은 거는 괜찮은 거야. 근데 이제 남자 1번이 동시에 1번과 2번 두 명이랑 같이 먹겠습니다. 요건 조금 좀 그시기하다 이 말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선택받는 입장 같은 경우에 어쨌든 이 출연자 전체는 공역이라고 보시면 되고 거기서 선택받는 친구들은 시역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되셨습니까? 네. 그런 것들이 가장 기본적인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만약에 지금 같은 상황을 그래프로 그리면 어떻게 될까? 그래프로. 그럼 얘 같은 경우 1을 집어넣었을 때 1이 된 거잖아. 맞지? 그지? 그럼 보통 이런 것들을 그래프로 그린다라는 건 x좌표와 y좌표 해가지고 x, y로 쓴다라는 거니까 x는 1 집어넣었을 때 y가 1 나온다는 건 어떻게? 이 상황은 1, 1로 표기하는 거야. 당연히 2 집어넣었을 때 1 나오는 거 뭐라고 표기하면 좋을까? 2, 1, 그 다음에 3 집어넣었을 때 2 나오는 건 3, 2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당연히 우리가 얘 그래프를 그린다면 이런 식의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1,1이니까 여기 점 하나 있고 그다음에 2,1이니까 여기 점 하나 있고요. 3,2니까 여기 이렇게 점 하나 있습니다. 되게 휑하고 뭐 되게 없어 보이긴 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원소가 세 개밖에 없는데 어떻게. 그지?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보통의 그래프들 있잖아. 우리가 알고 있는 보통의 그래프.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의 그래프가 있다고 치자고요. 이 그래프들은 사실 뭔 겁니까? 여기 사이에 있는 모든 x들에 대해서 얘가 어디로 화살표, 어디로 화살표, 어디로 화살표, 어디로 화살표, 어디로 화살표, 어디로 화살표 요것들을 다 점을 찍은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아무래도 사실 이런 그래프 같은 경우는 이렇게 화살표로 그리기 좀 힘들어요. 그죠? 왜냐하면 여기 1과 2 사이에 있는 수많은 실수들 어떻게 다 화살표로 얘기할 거야.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함수에 대한 얘기지만 유한계일 때는 이렇게 갖다 보여줄 수도 있고 무한계일 때는 어쩔 수 없이 화살표를 못 그리니까 이렇게 그래프로 좀 보여줄 수도 있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뭔 소리인지 되시죠? 그죠? 네. 자, 그런 대로 문제를 좀 보면서 해석해 보도록 할게요. 자, 대표 문제에서 한번 좀 같이 보겠습니다, 여러분. 대표 유형. 자, 379번 한번 같이 볼까요? 자, 두 집합. X라는 집합은 0, 1, 2가 들어가 있고, Y라는 집합은 0, 1, 2, 3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얘네들에 대해서 X에서 Y로의 함수가 아닌 것은 그랬습니다. 자, X가 여기 있고 Y 집합이 여기 있는데, X에서 Y로의 함수가 아닌 것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이게 뭔 소리야? 그죠? 자, 한번 볼게요. 자, 1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fx는 얼마? 3x 마이너스 1이래. 자, 그럼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이렇게 보면 돼. 자, x 집합은 0, 1, 2고, 그다음 y 집합은 0, 1, 2, 3이래. 근데 여기서 이쪽으로 가는 공식이 어떤 거야? 3x 마이너스 1. 들어온 버튼에다가 3배 한 다음에 1 빼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자, 0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야 돼, 그러면? 마이너스 1 나와야 돼. 그럼 0은 어디에 화살표로 그어야 돼? 마이너스 1한테 그어야 되는데 마이너스 1이 없죠. 네. 그러니까 화살표를 못 그어요. 1 넣으면 어떻습니까? 2 되죠. 그렇죠? 그러면 얘는 2한테 이렇게 화살표 그으면 돼. 그다음 2 넣어주면 얼마겠어? 5지. 그러면 5가 없잖아. 네. 그러면 이 녀석을 우리가 왼쪽처럼 화살표 표현하면 이게 끝이에요. 그럼 이게 x에서 y로의 함수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묻는 거야. 아무래도 안 되겠지. 그치? 이해되니?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분명 이 녀석 같은 경우는 실수 전체, 공역과 정의역 실수 전체였다면 얘는 그냥 1차함수가 맞을 거야. 우리가 알고 있는 1차함수가. 그죠?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좀 곤란하다 이거지. 선생님 얘 1차함수잖아요. 그건 이미 여러분들이 뭘 가정하고 있는 거냐면 정의역과 공역이 실수 전체일 때라면 말씀하신 것처럼 함수가 맞아요. 1차함수가 맞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정의역과 공역을 지금처럼 제한한 상황에서도 얘가 함수가 될 거냐라는 건 이제 아무래도 좀 다른 얘기인 거야. 무슨 말인지 돼? 네. 다음 그렇습니다. 그다음 2번 한번 볼까요? 2번 뭐라고 돼 있니? 자, gx는 뭐래? x 제곱이래. 그럼 이것도 0, 1, 2. 그다음에 y 0, 1, 2, 3. 보겠습니다. 자, 얘는 함수가 맞을까요? 0 집어주면 얼마 나와? 0 나와. 1 집어주면 얼마 나와? 1 나와. 2 집어주면 뭐 나와? 상관없어. 얘 때문에 함수가 아닙니다. 4번, 1번, 2번입니다. 자, 그런데 3, 4, 5 중에서 혹시 궁금한 거 있니? 3, 4, 5 중에 좀 궁금하다. 3번, 4번, 5번 중에 이건 한번 좀 봤으면 좋겠다 싶은 거 있어? 거기에서? 5번 한 번만 볼까? 네, 5번 한번 볼게. 봐봐. 5번 뭐라고 되어 있냐면 tx라는 함수가 뭐래? x를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래요. 한번 봅시다. x집합은 0, 1, 2고요. y집합은 0, 1, 2, 3. 자, 그러면 0을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 얼마일까? 0이죠, 그죠? 0이에요, 그냥. 네. 그 다음 1을 3으로 나눠서 나머지는 1을 3으로 나눴을 때 3분의 1 말고 그지? 1을 3으로 나눴을 때 몫은 0이고 나머지는 1이죠. 1을 3으로 나눠서 나머지는 2죠. 네. 그럼 뭐야? 다 하나씩 다 되는 거네, 그지? 네, 함수가 맞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럼 선생님 5번 같은 건 식으로 어떻게 쓰는데요? 모든 게 이제 식으로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더 큰 거라고 말씀드려요. 더 큰 범위라고 말씀드려요. 함수라고. 자, 그다음 380번만 잘 듣어볼까? 380번 뭐라고 돼 있니?
다음 중 함수의 그래프인 것은?이라고 되어 있는데 함수의 그래프인지 아닌지 우리가 어떻게 구분한다 그랬냐면 결국은 이제 우리가 세로선 것을 확인해야 돼요.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들 만약에 이런 함수의 그래프가 있어요. 여기에다가 우리가 세로선 것을 그럼 이게 뭐냐? 요 x에 대해서 y 값이 어디 있지? 여기 있네. 요 x에 대해서 y 값이 어디 있지? 여기 있네. 여기는 여기 있네. 요 x에 대해서는 여기 있네. 보니까 모든 x에 대해서 다 하나씩만 만나. 뭔 소리인지 되니? 그러니까 이런 녀석들은 함수가 되는데 만약에 이런 친구 같은 경우 생각해보자. 이건 세로선 그었을 때 어때요? 두 개 이상 만나는 요 x에 대해서 넣어도 되고 넣어도 되네. 요 x에 대해서 넣어도 되고 넣어도 되네. 여기에 대해서 아무것도 없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들이 하나라도 있으면 뭐다? 함수가 아닌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세로선 그었을 때 다 하나씩만 만나면 함수고요. 그렇지 않으면 함수가 아닌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들을 찾아보시면 도대체 함수의 그래프는 몇 번일까요? 네, 1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겠습니다. 자, 382번. 자,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라고 얘기했으니까 요거 같은 경우는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됐다라는 게 정의 여기 실수 전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그랬을 때 fx가 어떻게 됩니까? 자, 이렇게 나왔어요. x가 유리수면 1 더해서 내보내면 되고 만약에 x가 무리수라면 두 반대로 바꿔서 내보내면 된대요. 그럼 그랬을 때 나보고 뭘 구하래? f2 대비 f 루트 5 마이너스 3의 값을 구하래. 그럼 여러분들 2가 유리수야 무리수요? 유리수죠. 그죠? 그럼 얘는 뭐라고 해야 될까? 근데 유리수면 1을 더하래? 그럼 3이야. 그 다음에 루트 5 마이너스 3 당연히 무리수죠. 무리수 들어오면 어떻게 하지? 마이너스 치죠. 그럼 얘는 마이너스 루트 5 플러스 할 거야. 그럼 얘들을 이렇게 뺐었을 때 값이 얼마냐? 얼마야? 요 루트 5는 네죠. 또 물어보는 거. 186번. 186번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되게 특이한 식이 나왔어요. 그죠? 되게 요상한 식이 나왔는데. 자, 보니까 뭐랍니까? 모든 양의 실수인가요? 모든 양의 실수 xy에 대해서 이 함수 fx라는 친구는 이걸 만족한대. xy에 대해서 함수값은 x의 함수값과 y의 함수값을 더한 것과 같대요, 항상. 예를 들면 그런 거거든. 예를 들면 f6의 함수값은 6이라는 게 2 곱하기 3이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 그지? 그럼 얘는 f2의 함수값, 2의 함수값과 3의 함수값을 더한 거랑 같아야 되는 거야. 당연히 1 곱하기 6이라고도 할 수 있으니까 f1 더하기 f6과도 같아야 되는 거야. 예를 들면 이런 상황입니다. 그럼 이게 모든 양수 아무거나 가져와도 무조건 될 거래. 여기까지 괜찮니? 네. 요게 예시입니다. 그러면서 나보고 뭐라 그랬냐면 지금 우리한테 알려준 게 뭐 있죠? F2가 얼마? 네, F2가 1인 건 알려줬어. 그래서 나보고 뭘 물어보는 거야? F16은 얼마일까? 약간 좀 그죠? 이게 무슨 창의력, 아니면 수수께끼 이런 느낌이긴 합니다. 그죠? 예.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싶으실 수도 있겠지만 요거조차도 함수이기 때문에 예, 한번 구해볼 거야. 자, 그러면 이거밖에 안 줬잖아. 그럼 이거 갖고 할 수 있으니까 하는 거거든. 그죠? 이걸로 이거 한번 생각해볼까? F 4 한번 알아낼 수 있어요. 왜? 4는 너 곱하기 뭐니까? 2 곱하기 2잖아. 그럼 얘는 당연히 위의 녀석에 대해서 x랑 y 모두 2라고 생각하면 얘는 반드시 F2 더하기 F2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F2는 줬어요. 얼마라고? 1이라고 줬거든. 그럼 이 값은 얼마 나와? 2가 나와. 이거 이해돼요? 나머지 분들도 이해되세요? 네.
그죠? 지금 딴 생각하고 계신 분 없으시죠? 어, 지금 장롱에 숨겨둔 금송아지 생각하고 계신 거 아니죠? 그 다음 볼게요. 작은 F4 알아냈어요. 그 다음 어떻게 하면 볼까? 음, 그지? F4 더하기 F3 모을 거니까 F16이고 하나는 4입니다. 답은 저 위의식이 되게 좀 특이하게 생겼잖아, 맞지, 그지? 응. 저런 게 어디 있어 생각될 수 있겠지만, 네, 저런 함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별로 중요하진 않아.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지만, 이걸 만족하는 함수가 실제로 있어요. 실제로 y는 log 2x라는 함수는 위의 조건을 만족합니다. 실제로 얘는 2 집어넣으면 1이고, 4 집어넣으면 2고, 16 집어넣으면 4거든요. 저게 뭔데? 할 수 있겠지만, 이건 수원에서 배울 거예요. 네, 수원에서 어차피 배울 거니까, 지금은 뭐, 실제로 뭐, 무슨 함수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요 조건대로 하나씩 찾아봐라. 자,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 거 해도 될까요? 일단 보겠습니다. 자, 유형 5번은 394번. 유형 4번 아닌데요? 아, 나 끊어. 미안. 끊겨 버렸어. 390번 안 하면 안 되지. 390번 너무너무 중요한 거 내가 안 했거든요. 입합 X는 요런 함수. 자, 그런데 지금 보니까 X에서 X로의 함수 F라고 했습니다. 자, X에서 X로의 함수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지금 정의역이 저렇게 생겼잖아, 맞지, 그지? 근데 X에서 X로 가는 거니까 공역도 저렇게 생겼다는 거. 그러니까 좀 귀찮지만 Y라는 친구가 사실은 뭐였다는 거야? 네, Y가 Y는 마이너스 2보다 커나갔고 3보다 작거나 같은 값이었다는 거야. 근데 그냥 똑같은 집합일 거니까 X에서 X라고 얘기하는 거야. 헷갈렸니? 네. 자, 그랬을 때 지금 뭐라고 되어 있는 겁니까? 함수 fx는 ax 플러스 b래. 이거 무슨 모양 나오고 있어? 이거 그래프 그려보면 직선 모양 나오고 있잖아. 자, 이랬는데 얘가 세선의 공역과 치역이 같아요. 그랬을 때 a-b 값은 무엇이냐라고 한 a는 0이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면은 정역이 마이너스 3까지거든요. 마이너스 2, 3까지. 그러면 여기 사이에 수많은 실수도 있겠죠. 이 여기 사이는 모든 녀석들이 다 정의역의 원소들이고. 그 다음에 공역은 지금 언제가 어디까지입니까? 마이너스 2부 3까지죠. 이건 마이너스부터 3까지. 여기 범위 안이 바로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야 될 자리인 거예요. 어차피 이 밖에는 원소가 없기 때문에. 자, 그럼 여기서 이제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데 직선을 그려야 되는 거거든. 직선을 그냥 적당히 그리면 되는 거 아닌가? 여기서 이런 비를 어떻게 할지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렇게 이 조건을 만족하면서 하는 직선은 한정은 되어 있어요. 이 논리가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자, 만약에 내가 직선을 그을 건데 이렇게 그린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직선을 그을 건데 이렇게 그었다고 생각해볼게요. 자, 그럼 얘는 괜찮을까 생각하면 무슨 문제가 있나?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러면 안 됩니다. 이렇게 그으면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지금 이 파란색 직선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비어 있죠. 그죠? 정확히 여기서부터 이 범위 안에는 이 안쪽에 그림이 그려져 있지 않지. 그렇지? 그럼 그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여기랑 여기 사이 의 x에 대해서는 대응되는 y 값이 이 집합 안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뭘 눌러도 뭐가 안 나와? 음료수가 안 나와.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뭐가 아닌 거야? 이러면 함수가 아니야. 그럼 함수가 되려면 우리는 어떻게? 세로선은 다 와가야 돼. 무슨 말인지 되니? 이해되고 다시 할까? 다시 봐봐. 지금 이 여기서 내가 이렇게 직선을 이렇게 그렸다는 건, 홈을 이렇게 그렸다는 건
요 x를 대입했었을 때는 y 값이 얘가 나오고 요 x를 대입했었을 때 이게 나오고 여기 x를 대입했었으면 이게 나오고 여기 x를 대입했으면 이게 나오고 요걸 다 이렇게 한번 다 얘기됐다는 거예요. 모든 점들이 다 찍혔다는 거거든. 그런데 지금 여기는 어때? 여기 사이는 없잖아. 파란 선이 없잖아. 그치? 저기 위에 있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여기 부여가면 없잖아. 여기 집합하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뭐야? 이 버튼 눌렀을 때 음료수가 여기 범위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이 무수히 많은 버튼들이 다 고정 버튼이에요. 그럼 뭐야? 이제 망가지는 거니까 함수가 아니게 되는 거야. 그러면 뭐야? 결국은 여기에도 무슨 점이 어딘가에 찍혀야 되고 어느 점인가에 찍혀야 되는 거니까 그럼 어쨌든 여기 세로선은 다 막을 수 있어야 되겠구나가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럼 세로선을 막을 수 있을 때 정말 많이 막을 수 있겠지만 꾸준히 하는 건 이렇게 막는다고 할게요. 사이드로 이렇게 막는다고 생각해요. 이러면 세로선 다 막았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모든 녀석에 대해서 x가 있단 말이죠. 자 그러면 이러면 될까 생각을 해보면 자 이러면 함수는 오케이. 함수인 건 오케이. 하지만 문제에서 뭐라 그랬죠? 공역과 치역이 같아야 된다고 했어. 자 그럼 공역은 문제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로 줬습니다. 문제에서 그렇다고 했으니까. 그럼 치역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일까?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치역이라는 게 결국 선택받은 y들이거든요. 고백받은 y들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 얘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그림에서 0, 고백받았는 거 x가 뭐야 y 좌표가 0인 애가 없단 말이야. 그죠? 실제로 선택받은 y들은 여기서부터 여기 구간으로 몰려 있어. 그러니까 치역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네. 그렇다라는 건 뭐야? 가로선도 나가요. 그럼 결국 우리는 이제 공역과 치역이 같은 함수를 만들려면 이 구역에서 가로선도 다 나가야 되고 세로선도 나가야 돼. 뭘로? 직선 하나로 나가야 돼. 그럼 직선 하나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지금 여기서 딱 두 가지밖에 없어. 어떨 때? 여기 점과 여기 점을 잇는 요런 대각선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점과 여기 점을 이어서 나오는 요런 대각선인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문제가 여기서 끝이었다면 답은 두 가지가 나와요. A-B입니다. 지금은 문제가 답이 하나밖에 안 나오도록 주어졌거든요.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약에 보라색 상황일 때를 생각을 한다. 보라색 상황일 때는 뭐냐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와 3, 3을 지나야 돼요. 그럼 이랬을 때 이거 직선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아니? 이때 fx는 마이너스 2 집어봤을 때 마이너스 나와가지고 3 집어봤을 때 3 나와요. 이때는 x죠. 이때는 아무래도 뭘 구할 수 있어? a는 1이고 b는 0이겠구나. 아무래도 우리가 원하는 상황은 아니죠. 왜? a 곱하기 b가 0이 아니고. 보라색이다. 네, 보라색이래. 주황색이 아닙니다. 얘는 마이너스 2,3과 3, 마이너스 1이 지나갑니다. 이때 fx는 얼마로 나오냐면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돼요. 그래서 제가 그냥 빨리 구했어요. 그럼 이때 같은 경우에는 a는 마이너스 1이고 b는 1이 나오고 이 논리가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아마 처음 배우는 친구들한테는 좀 어려울 텐데 여러분들이 어렵다라는 걸 알면서도 포기할 수 없는 유형이에요. 네. 미안하지만 이건 포기 못해요. 양보 못해요. 네. 이 유형은 포기 못합니다. 이 논리가 생각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자, 보겠습니다. 394번입니다, 여러분들. 자, 집합 X가 지금 보니까 마이너스 1과 1이 들어가는 그런 집합이래요. 그랬을 때 지금 보니까
F와 G에 대해서 이렇게 갖다 되어 있거든요. 뭐냐면 F는 G라고 되어 있어. 이게 무슨 뜻이냐면 두 함수가 같은 함수라는 뜻입니다. 네. 두 함수가 같은 함수가 될 수 있게끔 하는 A와 B의 값을 구해야 되는데.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야?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아, 선생님, 내가 아무리 A랑 B에다가 무슨, 이제, 그죠? 똥꼬쇼를 한다고 하더라도 얘는 2차 함수고 얘는 1차 함수인데. 아니, 이게 어떻게 같아집니까? 라고 생각이 드실 수가 있거든요. 맞죠? 그죠? 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그걸 좀 얘기 드려야 될 것 같아. 자, 함수에서 두 함수 같다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두 함수 같다라는 건 당연히 예를 들어서 F라는 함수라는 게 있고 G라는 함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정의역을 뭐로 해도 상관없지만 1, 2, 3이라고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그리고 여기가 뭐 1, 2, 3, 4가 있다고 한번 해볼게요. 그랬는데 자 F라는 함수가 보니까 F라는 함수가 1을 집어넣어주면 2가 나오고 2를 넣어주면 4가 나오고 3을 집어넣어주면 1이 나오는 함수라고 칠게요. 그 다음에 G라는 함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는 F라는 G니까. G라는 함수가 있는데 G라는 함수는 잘 봤더니 너 1을 집어넣으니까 2가 나왔고 1을 집어넣으니까 4가 나왔고 3을 집어넣으니까 1이 나왔어. 이해되시죠? 그죠? 그러니까 왼쪽 자판기도 오른쪽 자판기도 1번 버튼 누르니까 콜라가 나오고 2번 버튼 누르니까 사이다가 나오고 3번 버튼 누르니까 커피가 나오더라 이 말인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 생김새가 좀 겉모습은 다를 수 있어도 이 본질적으로 얘네들의 대응 관계는 같기 때문에 우리는 두 함수를 같은 함수라고 얘기해요. 네. 그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겠죠. F라는 함수가 X제곱. 그 다음에 GX라는 함수가 예를 들어서 4X-3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얘네들이 같은 함수가 되려면 정의역을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라고 물어봤어. 이해되니 무슨 얘기인지? 그러면 얘네들이 같은 함수가 되면 당연히 다르게 생겼습니다. 맞죠? 그죠? 당장 한 5 정도 집어넣어주면 다르거든요, 답이. 그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같은 함수가 나오려면 똑같은 걸 집어넣었을 때 똑같은 게 나오게끔 만들어요. 그럼 그런 애들만 집어넣어야 돼. 무슨 얘기 되죠? 좀 치사하지만. 그러면 얘네들이 언제 같아질 건가를 알아야 되겠지, 그지? 그러면 x제곱과 4x-3이 같아지게끔 하는 x가 뭐가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죠? 뭐 있습니까? 풀어보시면 1 있고요. 또 3 있겠죠. 맞죠? 그죠? 그러면 뭐야? 정의역이 만약에 그 버튼이 1이랑 3만 있으면 얘 1 집어주면 1 나오고요. 얘도 1 집어주면 1 나오고요. 그다음 3 집어주면 9 나오고요. 여기도 3 집어주면 9 나와요. 12 빼기 3이니까. 그럼 이러면 얘들은 같은 함수가. 이해됐을까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면 봐봐. 예를 들어서 얘의 부분 집합인 1만 가지고 왔어. 그럼 이래도 같은 집합입니까? 아니, 같은 함수가 되겠습니까? 이래도 같은 함수가 돼요. 1 집어주면 1 나오고 1 집어주면 1 나왔죠.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이런 녀석이 나왔을 때 얘의 부분 집합들. 근데 보통 이제 공집합은 뭐 아무 버튼이 없는데 이제 자판기라고 얘기하기 뭐하니까 보통 공집합 제외하고 이 친구의 부분 집합까지는 다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 돌아가서 지금 문제에서는 뭐야?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는 녀석에 대해서 얘들이 같은 함수가 돼야 돼. 그럼 이게 무슨 뜻이야? 마이너스 1 집어넣었을 때, 1 집어넣었을 때 두 값이 똑같은 값이 나오기만 합니다. 그러면 갖다가 바로 해보면 그러니까 마이너스 1 집어넣었을 때 여기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 나오니? 마이너스 1 플러스 B는 3이야. 1 집어넣어주면 3 빼기 1 빼기 1이니까 A 플러스 B는 1 나. 그럼 이걸 만족하는 A, B가 되면 얘들은 같은 함수가 됩니다. 그럼 실제로 둘 더해보면 2B가 2가 나오니까 그 1이고 아닌가? 야, 2B가 4, 6, 4분하면 2고 그러면 A는 마이너스 이렇게 주면 됩니다. 얘네님 다음 함수 종류 얘기하면 이제 끝입니다. 함수 종류 얘기. 자, 이 함수 여러 가지 함수인데 이것도
참 떠들고 싶은 거 되게 많거든요. 절대값 포함된 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막 여러 가지 오함수, 기함수 이런 것들도 막 다 얘기하고 싶고 하긴 한데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필수적인 것만. 필수적이라는 건 그죠? 당장 다음 주 시험 나오는 것만 네 빠르게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 부분에서 일단 필수적으로 알아주셔야 되는 함수는 4개가 있습니다. 4개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 중에서 2개는 쉬워요. 첫 번째, 평균함수예요. 여기. 두 번째, 상수함수예요. 세 번째, 1대1 함수가 있고요. 네 번째, 1대1 대응이 있습니다. 참 이게 보면은 그죠? 1대1 함수, 1대1 대응 두 개가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죠? 이게 해석하고 이제 번역하고 하다 보니까 되게 좀 비슷하게 좀 헷갈리게 만들어놨습니다. 옛날에는 한자어 썼거든요. 옛날 옛적에는 여러분들 한 부모님 세대쯤에는 한자어로 보통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때는 단사함수, 전단사함수 이렇게 배웠었는데, 네, 지금은 그런 용어들을 최대한 좀 배제하고 한자어를 배제하고 번역을 하다 보니까 1대1 함수와 1대1 대응이라는 이름으로 좀 바뀌었습니다. 자, 어쨌든 자, 여기서 이어진 방법이 있습니다. 자, 사실상 쉬운 순서들을 좀 제가 보여드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항등함수라는 건 보통 뭐 i라고 표기하기도 하고 합니다만 그건 표현은 크게 중요하지 않고요. 어찌됐든 항등함수라고 하면 어떤 거냐면 먹은 거 그대로 싸면 됩니다. 본인이 자기 자신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1 집어넣어주면 1이 나오고 2 집어넣었을 때 2가 나오고 3 집어넣었을 때 3이 나오고 마이너스 5 집어넣고 마이너스 5가 나오는 거죠. 그럼 우리는 이런 거 하나 알고 있죠. 어떤 애가 이런 게 가능합니까? 뭐 해는 X가 있죠, 그죠? 네, 이 친구가 대표적인 항등함수예요. 모은 거 그대로 나오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거꾸로 얘기하면은 실수 전체에 대해서 항등함수인 건 사실 얘밖에 없어요. 얘밖에 없긴 하지만 우리가 앞에서도 같은 함수 얘기하면서 정의역을 제한하면 다른 항등함수도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정의역이 마이너스 1과 0이랑 1, 3개밖에 없다고 칠게요. 그렇게 되면 fx가 예를 들어서 x 세제곱이어도 얘는 항등함수가 돼요. 왜일까? 생각을 해보면은 요 녀석 같은 경우는 원래는 항등함수가 아니지. 왜냐면 2 집어주면 8이잖아. 그죠? 근데 마이너스 0, 1밖에 없는 상황에서 보시면 마이너스 1 집어주면 마이너스 1 나오고 0 집어주면 0 나오고 1 집어주면 1 나온단 말이야. 그럼 이때는 얘도 항등함수가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y는 x만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항등함수라는 걸 조금 더 폭넓게 보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네. 자, 그다음 항등함수 이게 끝이에요. 그다음에 상수함수. 자, 상수함수는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우리가 사실 이미 했던 것들이 있어요. y는 2 같은 거 있죠. 이런 애들이 상수함수예요. 실제로 상수함수라는 건 뭐냐면 정의역에 있는 모든 원소들이 하나의 원소로만 가는 경우.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런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 1번, 2번, 3번 이제 그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연애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제 남자 3명 출전했고 여자 3명 출전한 거야. 이제 마지막 선택이야. 마지막 선택에서 이제 누구에게 고백을 하겠습니까? 라고 했었을 때 저는 2번에게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2번이 저도 2번에게 하겠습니다. 세 번째 친구, 세 번째 놈이 저도 2번에게 하겠습니다. 이런 상황이 상수함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한 명한테만 고백하는 거야. 오케이. 네. 그래서 실제로 이런 거 같은 경우도 사실 굳이 말하면 뭡니까? y는 이제 우리 0x 플러스 2 같은 느낌이죠. 그럼 x에다가 뭘 집어넣어도 y 값은 2만 나오잖아. 그러니까 뭐 어떤 x에 대해서도 다 2를 선택하는 모양새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애들을 상수함수라고 불러요. 이해됐을까요? 네, 상수함수 이게 끝. 그 다음 1대1 함수입니다. 자, 1대1 함수라고 보면 이제 1대1 함수는 뭐냐면 일단은 식은 이렇게 써져 있어요. 1대1 함수는 이걸 만족하면 돼요. 정역에 있는 원소 x1과 x2에 대해서 x1과 x2가 다르다면 fx1과 fx2는 달라야 된다. 요게 1대1 함수인데 이게 뭔 소리가 있단 말이야. 그죠? 네. 그럼 요것도 예시를 들어서 보여드릴게요. 1, 2, 3 있고요.
y 집합이 1, 2, 3, 4 이렇죠. 자, 아까 이제 보여드리면서 예를 들어서 봐봐. 이런 거 함수 맞습니까? 네, 이건 함수 맞죠, 그죠? 둘이 여기 같이 왔지만 어쨌든 간에 xy 저 1, 2, 3이 모두 다 이제 하나씩 갖다가 썼잖아, 그지? 하지만 얘는 1대1 함수는 아니에요. 1대1 함수는 요거 그대로 해석하자면 만약에 정의역이 원소가 다른 원소라면 너희들은 다른 곳으로 가야 돼 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1이 만약에 1로 가고 2가 3으로 갔다면 얘가 1대1 함수가 되기 위해서는 3은 어디? 2나 4 중에서 선택을 해야 됩니다. 어떤 상황이 됐을까요? 네, 그런 것이 1대1 함수라고 보시면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결국 이 1대1 함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통 어떻게 얘기할 거냐면 1대1 함수 같은 경우는 보통 우리가 가로선 긋는다고 얘기합니다. 무슨 뜻이냐? 예를 들어서 봐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이런 1차 함수 생각해 볼게요. 이런 1차 함수에서 내가 가로선 긋을게요. 그럼 이건 무슨 뜻이냐면 Y한테 고백한 애가 누군가 찾는 거거든. 그러면 Y 이 친구한테 고백한 X 찾아보니까 여기 이렇게 한 명 있네. 여기서도 고백한 애가 누굴까 볼까 여기 찾아보면 여기서도 이렇게 한 명 있으니까 다 한 명씩 있죠. 이런 일 때가 1대1 함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2차 함수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럼 가로선 그었을 때 얘한테 고백하는 거 누가 있나 보니까 너도 있고 너도 있어? 너희 둘 있구나. 네. 그러니까 여기 x값과 여기 x값이 같은 y값한테 대시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런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1대1 함수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세로선 긋는 게 함수였다면 가로선 긋는 게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1대1 함수 찾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한 여기 보면 보시면 알겠지만 얘가 지금 뭐뭐이면 뭐뭐이대로 적혀 있으니까 뭘로 지금 적혀 있는 거야 사실상 그걸로 되어 있는 거죠. 이제 명제 표현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본명제가 참이면 당연히 뭐도 참이야? 본명제의 대우명제도 참이. 그럼 당연히 이 뜻은 대우명제를 만들면 fx1과 fx가 같다면 x1과 x는 다 이것도 같은 거죠. 그러니까 둘이 같은 함수 값을 갖췄다면 그거는 둘이 같을 수밖에 없더라. 이게 1대1 함수. 자, 마지막으로 1대1 대응입니다. 자, 1대1 대응이라고 보면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돼요. 첫 번째는 일단 1대1 함수여야 돼요. 그러니까 1대1 대응 같은 경우는 1대1 함수를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1대1 함수의 부분 집합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있고 1대1 대응이라는 친구가 요거보다는 안쪽에 있는 친구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1대1 함수이면서 두 번째 어떤 걸 해야 되냐면 중력과 치역이 같아요. 이런 거 아까 저기에서 한번 풀었죠. 우리 390번에서. 사실 저게 사실은 1대1 대응을 찾고자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1대1 대응이고요. 사실 여러분들 지금 여기 얘기한 4개 중에서 하나만 뽑자면 1대1 대응이 나머지를 다 합친 것보다 중요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대1 대응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네, 1대1 대응 반드시 나온다고 생각하시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요것들에 대해서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빠르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씩 못 참겠어? 나는 계속 설명하고 빨리 못다. 자, 398번 보겠습니다. 자, 정의역과 공역이 모두 실수 전체 집합에 대해서 다음 중 1대1 대응인 것을 찾아라라고 있습니다. 자, 1대1 대응인 걸 갖다 찾아야 되는데 기억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생겼는지 다들 아시죠?
이거 어디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거 직선이 1대1 대응이냐라고 있겠는데 1대1 대응인지 알려면 어떻게? 1대1 함수이면서 공역과 치역이 같아야 돼요. 자, 그럼 1대1 함수는 어디서 선다고 했냐면 가로선거 된다고 해요. 형이 지금 가로선 그어보면 내가 어디서 그어도 한 점에서만 만나겠죠. 그럼 얘는 1대1은 오케이. 그 다음에 이 친구 문제에서 공역이 뭐라 그랬냐면 실수 전체라고 했어요. 그럼 치역도 실수 전체여야 돼요. 그럼 치역이 실수 전체라는 말은 이 함수가 위아래로 쭉 뻗어나가고 있느냐라고. 지금 얘는 계속 쭉 뻗어나가고 있겠죠. 그죠? 모든 y값들은 x값 하나한테 다 선택받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1대1. 사실 뚜껑코 얘기해서 1차 함수면 뭐 다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 다음에 니은 한번 보겠습니다. 니은 그래프 혹시 어떻게 생겼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네, 니은 그래프 이렇게 생겼겠죠? 이게 니은 그래프예요. 그럼 이 친구 같은 경우, 자, 1대1 함수가 될까요? 안 돼요. 뭐야, 내가 그렇게 했는데 너도 그렇게 했어? 2명 이상 있는 거야. 그죠? 1대1 함수 일단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1대1 예후도 안 되고요. 그래도 이렇게 보면, 자, 이 친구 공역이 실수 전체인데 치역은 어딜까? 치역. 선택받는 y들은 다 어디 있어? x축 위에 있죠, 다. x축 안에 아무도 없죠. 그죠? 그러니까 치역은 0보다 크거나 같은 애들만 모여있는. 거기 때문에 공역과 치역도 달라요. 그러니까 저 두 조건 중에 아무것도 만족하는 게 없습니다. 다음 디귿 보겠습니다. 자, 디귿 어떻게 생겨서 다 아시죠? 여기서 2차함수, 1차함수 그래프 올라서 못 보면 안 돼요. 자, 그럼 이거 같은 경우 얘는 자, 1대1 대응이 될까요? 안 되겠지, 그래서 일단 1대1 함수가 될까? 안 되죠. 1대1 함수가 안 돼요, 일단. 그렇기 때문에 확인하고 필요가 없이 안 되지만 그래도 공역, 치역 같은 점을 보시면 공역은 실수 전체인데 치역은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요 위에만 그래프가 그려져 있어. 그래서 치역은 1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이 치역이기 때문에 너도 아는 거죠. 리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리을은 네, 기억이랑 같은 이름이 됩니다. 401번. 401번 아까 390번이었나요? 그거랑 똑같이 한 번 더 푼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유형이 중요해, 진짜로. 음. 진짜로 얘는 얘만큼은 양보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야.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x에서 y로의 함수 fx는 역시나 또 직선 모양이야. 근데 이 직선 모양이 1대1 대응이 되게끔 하는 a 값을 구해야 돼. 단 a가 음수래. 그럼 기울기 음수니까 아래로 내려가는 거 그래야겠다. 맞죠? 이거. 바로 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면은 x의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범위래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래프고요. y의 범위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자, 여기 범위에서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데 여기 범위에서 길이가 음수라고 그랬는데 얘가 얘를 이렇게 그려도 될까? 안 돼. 근데 왜 안 되는지 좀 아셨으면 제 욕심이긴 하지만 아셨으면 좋겠어요. 왜 안 되는지. 이렇게 되면 그죠? 비어 있죠. 어디가? 여기도 살짝 비어 있고 여기 살짝 비어 있어. 맞지? 그지? 이러면 왜 안 된다고 그랬더라? 이렇게 되면 여기 있는 x값에 대해서 y값이 없으니까 함수가 안 돼서 안 돼요. 그러면 아예 함수가 안 돼. 그럼 당연히 여기서 꽉 채워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당연히 내가 이건 어떻게 그리겠는지 이렇게 한번 그리겠지 또 그지? 네. 이러면 일단은 함수는 오케이.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1대1 대응은 안 돼. 왜 안 될까? 사실 가로선 그음은 알겠지만 1대1은 돼요. 그런데 공역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로 문제가 되고 치역, 선택받은 y들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선택받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역과 치역이 달라서 1대1 대응이 안 됩니다. 1대1 함수는 되겠지. 그러면 결국 어떻습니까? 예, 가로, 세로 모두 다 못 지나가게끔 이 안에 있는 어떤 가로선과 어떤 세로선도 못 지나가게끔 막아야 된다는 거야. 근데 기울기 음수로 막아야 된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 짠짠 넣어서 이렇게 하는 방법밖에 문제 없습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1,3과 1, 마이너스 1이 지나는 직선은 여러분들이 찾으시면 네, 이거 찾을 수 있니? 여기서 막히면 안 되는데, 그지? 1차 함수 찾는 거니까, 그지?
기울기 구하시고 하셔도 되고 아니면 여기다 대입한 다음에 연립방정식 푸셔도 되고 맞지 그지? 그러면은 y는 fx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인가? 그치? 네, 그렇게 되고. 합의 5번 하겠습니다. 여기서 두 개만 끝이네요. 이제 5번 보겠습니다. 자, 집합 x는 마이너스 0, 1이라고 나왔습니다. 근데 x에서 x로의 항등함수래요. 항등함수가 뭐라 그랬냐면 먹은 게 그대로 나오면 되는 거거든. 그럼 지금 여기서도 마이너스 0, 1이라 그랬으니까 마이너스를 집어넣었을 때 마이너스 1이 나오고 0을 집어넣었을 때 0이 나오고 1을 집어넣었을 때 1이 나오면 됩니다. 그러면 그런 애가 누가 있을지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네, 그죠? 4번이죠. 네, 저 4번이 됩니다. 네, 이야기 한 다음에요. 409번. 네, 녹화가 되고 있다 보니까 이게 참 이제 얘기하기 좀 그런 것이긴 하지만 까놓고 얘기해서 여기까지가 시험 범위거든요. 409번까지가 여기 이번까지가. 그럼 여기까지 끊었다라는 건 당연히 요 언저리 있는 부분 가능성이 자, 어쨌든 함수의 개수에 대한 얘기입니다. 함수의 개수인데 일단 문제를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뭐라고 써져 있냐면 여러분들 지금 문제에서 x라는 집합은 1, 2, 3, 4래 맞지 그지? 그런데 x에서 x로의 함수래요. 그럼 그 얘기는 말 그대로 x 1, 2, 3, 4에서 우리 1, 2, 3, 4로 화살표를 긋겠다라는 거거든요. 자, 그럼 그런 상황인데 자,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뭐냐면 꽤 구해야 될 게 많아. 뭐라고 얘기했냐면 함수의 개수가 몇 개냐? 그 다음에 1대1 대응의 개수가 몇 개냐? 그 다음에 상등함수의 개수가 몇 개냐? 그 다음에 상수함수의 개수가 몇 개겠느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구해야 되는 게 꽤 많고요.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앞에서부터 쭉 나와 있는 이 함수들에 대해서 다 한 번씩 이해를 하고 있어야지 구할 수 있는 문제. 이해되시죠? 1대1 대응이 뭔지, 항등함수가 뭔지, 상수함수가 뭔지 모르면 당연하게도 못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그 부분 조금만 얘기해 볼게요, 한번. 자, 먼저 함수의 개수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의 개수, 함수라는 게 뭐였는가 생각을 해보면 함수라는 건 결국 지금 같은 경우는 1, 2, 3, 4 얘네들이 여기 있는 1, 2, 3, 4에 하나씩만 대응될 수 있으면 돼요. 지금은 요 같은 경우는 1대1 대응, 항등, 상수함수 얘네들을 모두 다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네. 어찌 보면 전체 집합 같은 느낌인 거야.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1, 2, 3, 4 중에 하나한테 화살표를 그어야 되잖아, 그지? 그럼 그을 수 있는 방법 몇 가지나 있겠어? 당연히 네 가지가 있겠죠. 그럼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뭐 내 마음속에서 나는 3번 하는 걸 치자고. 그럼 그랬을 때, 2가 화살표 그을 수 있는 게 몇 가지일까? 역시나 네 가지예요. 그죠? 얘네들이 같이 3한테 가도 괜찮다고 얘기했단 말이야. 그러면 3은 몇 가지나 있겠어? 네 가지. 4는 네 가지. 그럼 1도 그어야 되고 2도 그어야 되고 그때마다 3도 그어야 되고 그때마다 4도 그어야 되는 건 얘들 어떻게 해줘야 돼? 곱해서 4의 제곱만큼 써요. 오늘 계산해보면 이게 256이거든요. 그래서 함수의 개수는 256개입니다. 왜안 쓰게? 너무 많아. 뭔 말인지 아세요? 아, 그러니까 원래 시험 범위 더 늘리자는 거 내가 줄인 거야. 원래 처음 나가는 저기 합성함수 함수 얘기. 거기 나가면 여러분들 진짜 터져야 돼. 그래도 합성함수 그래프 그리는 거 들어가면 어우 분명 눈앞에서 저 선생님이 뭐라고 떠들고 있는데 이해될 듯 말 듯 그런 게 좀 있거든.
어쨌든. 자, 그 다음 1대1 대응입니다. 자, 1대1 대응이라고 얘기하면 1대1 대응은 뭐라 그랬냐면 1대1 함수이면서 공역과 치역이 같아야 돼요. 그럼 그 얘기는 1, 2, 3, 4가 모두 다른 애들을 선택하면서 모든 애들, 요 공역에 있는 모든 애들 선택받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볼게요. 먼저 1대1 함수가 되는 거 한번 볼게요. 봐봐. 자, 1이 화살표 그을 수 있는 거 몇 가지나 있을까? 선택받을 수 있는 거? 그죠? 네 가지나 있겠죠, 그죠? 그럼 예를 들어서 얘가 이쪽 3을 갖다가 치자고, 예를 들어서. 뭐, 이거 말고 1로 갔었을 때, 2로 갔었을 때, 4로 갔었을 때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이거 상황을 치자고. 자, 그러면 2 같은 경우는 3을 선택하면 돼, 안 돼? 안 돼요. 1대1 함수가 되려면 이제 다른 애를 선택해야 돼. 그럼 선택지는 몇 가지? 세 가지. 그러면 3은 두 가지. 4는 한 가지겠지. 그러면 아무래도 요거 같은 경우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냐면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이야. 맞지? 그치? 이해되니? 이거 무슨 얘기인지? 응. 제가 말 그대로 수영도로 범으로 다 나눴다고 생각해보면 돼. 그때마다 세 가지씩. 그때마다 두 가지씩 이런 식으로 있을 거니까. 그럼 이렇게 갖다가 생각을 해보면 일단 요 계산해보면 24고요. 요거는 지금 제가 뭘 한 거냐면 1대1만 찾은 거거든? 그지? 근데 잘 보면 알겠지만 화살표 4개가 어차피 서로 다른 4개한테 가버리면 어차피 공격과 치역이 같아져 버려요. 맞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알아서 1대1 대응도 돼버리는 거야. 그러면 비슷하게 여러분들 만약에 문제를 살짝 꼬아가지고 여기 1, 2, 3인데 여기에 1, 2, 3, 4 그러면 요때 같은 경우는 1대 함수를 만든다고 치면 얘네들이 모두 다른 애한테 화살표가 가야 되니까 화살표가 3개 그어질 거 아니야. 그럼 이때는 1대1 대응 함수, 1대1 대응이 만들어질 수 있을까? 절대로 없어, 이때는. 그러니까 무한계일 때는 또는 무한계일 때는 사실 그런 무한계일 때는 그게 없거든요. 근데 유한계일 때는 원소의 개수가 같으면 무조건 1대1 함수만 찾아도 1대1 대응이 안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원소의 개수가 지금처럼 다르면 1대1 대응은 죽어도 깨어나도 없습니다. 뭐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대1만 찾으시면 돼요. 그래서 좀 팁을 드리면 다시 시험 문제에서 1대1 대응을 찾으라고 하든 1대1을 찾으라고 1대1 함수를 찾으라고 하든 유한계면 그냥 1대1 함수 찾으시면 무조건 답이 됩니다. 네. 자, 그다음 항등함수입니다. 항등함수가 되려면 뭐 해야 돼? 항등함수가 되려면 1은 어디로 가야 돼요? 1은 1로 가야 돼요. 2는 2로 가고 3은 3으로 가고 4는 4로 가야 돼요. 이런 함수가 몇 개일까요? 네, 한 개입니다. 여기서 4개라고 하시면 안 돼요. 화살표 4개라고 해가지고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절대로 모를 거라고 생각하진 않는데 이 문제 풀다 보면 이 심신미약 상태가 된단 말이야. 그죠? 문제 풀다 보면 심신미약 상태가 돼서 화살표 4개를 보면서 아 그럼 4개 그럼 이렇게 하시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정말 너무 안타깝죠. 그죠? 화살표 4개를 그어야 하나의 이제 함수가 만들어진 거죠. 그지? 요 함수밖에 없어요. 그죠? 네, 그래서 상등함수 하나만 상수함수는 뭐라고? 모두가 한 명한테 고백해야 되는 그러면 오늘의 퀸카는 누굴까? 자, 모두 1한테 갈 수도 있을 거고 2한테 갈 수도 있고 3한테 갈 수도 있고 4한테 갈 수도 있으니까 몇 개 있겠어요? 네 개 있습니다. 사실상 상수함수는 그죠? 상수함수의 개수는 공역의 원소의 개수랑 같겠죠. 그죠? 네. 그래서 그렇게 갖다가 하시면 여기까지가 시험 범위다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딱 이렇게 유형 설명까지 끝냈어요. 일단은 녹화는 멈추고